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오늘은 한비자 고분편과 설람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분편은 법술가의 고독한 항변이고요. 설람편은 누군가에게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책은 이 책 새벽 이슬에서 나온 책이고, 저는 수원역에서 7,000원에 샀습니다. 좋은 내용이 엄청 많아요. 자, 법술가의 고독한 항변 고분편. 법술가는 냉철하고 경직하다. 그리고 나무 심정을 뚫어지게 살핀다. 법술가가 등용된다면 이른바 중신들의 온갖 비행은 폭로될 것이다. 그들은 쫓겨나고야 말 것이다. 법술가와 중신들은 서로 용납될 수 없으며 병존할 수 없는 앙숙과 같은 사이이다. 중신은 임금 가까이에 있고 벼슬이 높다. 임금에게 자기를 선전하고 변호할 기회가 많다. 그들은 온갖 아첨과 관계로 임금의 환심을 산다. 그들에게는 당려가 많고 국민 대다수가 그를 중하게 여긴다. 그러한 중신과 고독하게 맞서는 법술가에게 승산이 있을 수 없다. 결국 법술가는 고독하다. 법술가 한비의 포부와 진실은 영원히 용납되지 못하는가? 한비는 이렇게 자신의 영상을 그리면서 홀로 분노를 터뜨린다. 그것은 진리 때문에 소외된 소수파의 의분이며 노호이다. 여기서 법술가라는 것은 이 법을 중시하는 한비자 같은 그런 법가 사상을 채택하고 이제 그것을 설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분편에서는 이 법술가가 뜻을 펴기에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이게 뭐 회사에서나 정치에서나 감언이설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임금, 대통령 같은 분들도 이런 정직한 법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자신에게 감언이설을 잘 하는 사람들, 좀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좀 꿀같은 말을 잘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기울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이런 정직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자기의 말이 먹히지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고분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분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람편을 할 건데, 아까 말해드렸듯이 설람편은 설득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편은 너무 중요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군주의 마음을 휘어잡는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검토하고 시사한 것이 설람편이다. 대체로 설득의 어려움이란 남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풍부한 지식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다. 또 나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언변이 능숙하기가 어렵다는 뜻도 아니다. 또 말을 거리낌 없이 자유자재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감히 다 하기가 어렵다는 뜻도 말도 아니다. 대체로 설득의 어려움을 설득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나의 말을 그에게 맞추어야 하는 데 있다. 설득의 상대가 명성을 좋아하는데 두터운 이익을 가지고 설득한다면 절조가 낮고 비천한 자를 만났다고 하여 반드시 버리고 멀리할 것이다. 설득하려고 하는 상대가 두터운 이익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명성을 높이는 일을 가지고 설득한다면 생각이 없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이라고 하여 반드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설득하려는 상대가 속으로는 이득을 소중히 하면서 겉으로는 명성을 높이 여긴 채 하는데, 명성을 높이는 일을 가지고 설득한다면 겉으로는 세객을 받아들인 채 하면서 속으로는 소원하게 할 것이며, 또 두터운 이익을 생기는 일을 가지고 설득한다면 속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겉으로는 그를 버리는 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것을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
대체로 일은 비밀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고 말은 누설됨으로써 실패한다. 유세자가 자신이 꼭 누설하려고 한 것은 아니더라도 말이 우연히 숨겨야 할 일에 미치는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몸이 위태롭다. 임금의 총애를 아직 받기도 전에 자기의 있는 지혜를 모두 말해버리면 진언이 시행되어 공이 있어도 진언자의 공덕을 잊어버리게 되며 진언이 시행되지 아니하며 실패하면 의심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몸이 위태롭다. 임금에게 잘못이 있을 때 세객이 예의를 밝혀 말함으로써 임금의 잘못을 캐내려 하면 이런 자는 몸이 위태롭다. 임금이 혹 누구 계책을 가지고 성공하여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삼으려 하는데 세객이 거기에 관여하여 아는 채 하면 이런 자는 몸이 위태롭다. 되지 못할 일을 가지고 임금에게 강요하거나 그만두지 못할 일을 중지시키려고 한다면 이런 자는 몸이 위태롭다. 임금에게 대인군자를 가지고 논하면 임금은 자신을 간접으로 풍자한다고 생각하고 천한 사람을 가지고 논하면 임금은 권력을 천한 사람들에게 팔려 한다고 생각한다. 임금이 좋아하는 사람을 가지고 논하면 그 사람을 힘을 빌려 발판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며 임금이 미워하는 사람을 가지고 논하면 임금을 시험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말을 간단히 생략해서 하면 지식이 없어서 졸렬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뒤섞여 널리 말하면 말이 많고 꾸밈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일을 간략하게 대의만 말하면 비겁하고 나약하여 말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고 일의 생각이 넓고 거리낌이 없으면 비천하며 예의가 없고 거만하다고 한다. 이것이 곧 설득의 어려움이 알지 않아서는 안 된다. 어떤 말을 하면 이 여러 방면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서 그 말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더 다른 말을 할수록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더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팀장이라면 내가 어떤 좋은 말을 사장님에게 했다면 그 옆에 있는 다른 팀장들은 그것을 깎아내리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또 내가 그 말을 했다고 해도 저 팀장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뭐 어떤 면에서 나약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깎아내려요. 왜냐면 자기가 더 올라가야 되고 자기가 더 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일단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일은 어떤 뭐 회사라고 치고 아니면 대통령이라고 친다면 내가 어떤 총애를 받기 전에는 이런 바르고 뭐 올곧은 말을 또 지혜로운 말을 바로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뭔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총애를 받기 전에 이런 말을 하면 옆에서 나를 까내리는 무리들이 있고 그 말은 하나 무용지물이 됩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하죠. 여기서는 그 말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자신의 지능을 자랑하고자 한다면 그 일과 비슷한 다른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쪽의 설에서 많은 도움을 얻게 하고 거짓 모르는 채 함으로써 지혜를 도와주어야 한다. 빈민을 구휼하자는 말을 납득시키고자 하면 먼저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워 이를 밝히고 그것이 임금의 사사로운 이익과도 합치된다는 것을 넌지시 드러내 보여야 한다. 이 말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최상위자 뭐 임금님 아니면 대통령, 사장님 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펴지 말고 최대한 그 말에 동조를 해서 가라. 동조를 하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말을 요리인이나 노예처럼 비굴하게 함으로써 임금에게 받아들여지고 채용되어 세상을 진흥시킬 수 있다면 이는 유능한 인사가 부러워할 바가 아니다. 그리하여 오랜 시일이 지나고 임금의 총애가 두텁게 되면 깊은 기밀의 계책을 진언하여도 의심받지 않고 임금의 잘못을 간쟁하여도 벌받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이해를 분명히 분석함으로써 공을 이루고 곧은 말로 시비를 가림으로써 자신을 빛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서로 의지하게 되면 설득은 성공한 것이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임금이 어떤 것을 하자고 했는데 어떤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하면은 왜 다른 의견을 내느냐 하고 쳐버리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 말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왜 동조를 하는지 기타 이유를 설하는 것이 훨씬 내가 오래 그 조직에서 살아남는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설람편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간언하고 담론하는 인사는 임금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바를 살핀 뒤에 말을 해야 한다. 대저 용이란 동물은 유순하여 길들이면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큼 유순하다. 그러나 턱 밑에 지름 한 자라도 되는 영린이 있는데 만약 사람이 그것을 건드리면 용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다. 군주에게도 역시 영린이 있어 유색객이 임금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으면 거의 훌륭한 설득이라 하겠다. 자, 이 산란편에서는 어떠한 것을 설득시키기 어렵고 왕에게 어떤 반기를 드는 말을 하면 죽을 수 있으니 항상 맨 처음에는 그 총애를 받기 전까지는 동조를 하고 그 다음에 총애를 받은 후에는 이제 그 말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조직 그 왕에 대해서 오래 살아남고 좀 더 하기 위해서는 그 왕의 뜻에 동조를 하는 그런 면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